9강 6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넘어갈게요. 1번에 archaeology 하면 고고학이 되겠죠. archaeology라고 발음이 됩니다. archaeology가 되죠. archaeology 고고학. 자, ethnographic이 돼서요. 네, ethnic 하면 민족의라는 뜻이 있어요. 민족의. ethic이 돼서 윤리의 이런 뜻으로 완전히 뜻이 바뀝니다. ethnic과 ethic의 차이예요. 엄청 차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ethnographic이 돼서 graphic이 미안해요. graphic이 돼서 graphic이 이제 지질학적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 지역적인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민족 지학적 여기서 아마 민족 지학적인 걸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민족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학문적 뭐 접근 이런 뜻이에요. 네, 민족의 기반을 두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걸 알아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analogy가 돼서요. 3번 analogy가 됩니다. analogy 유사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유사성.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르는 거 없고요. artifact 하면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 artifact가 돼서 인공물체, 물건을 뜻하는 인공물이 됩니다. 까지 됐죠? 넘어갑니다. 딴 거 없고요. 단어 괜찮고요. meteorite 5번 운석들이 되겠죠. meteorite 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딴 거 없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사실 이런 단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수능 특강에서는 얘가 말하려고 하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메탈러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 6번 야금술이 뭐야? 메탈에서 나왔어. 메탈러지가 돼. 메탈에서 나와서 야금술이란 게 뭐냐면요. 철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얘가 바로 야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메탈에서 나왔으면 메탈러지까지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티크가 뭐냐면 골동품 학자라고, 골동품을 다루는 사람을 얘라 그러는데, 뭐 이거 알아서 뭐하게 진짜로. 이거 키워드도 아니잖아. 그죠? 7번은 comparison이 돼서, 기본적인 단어를 선생님 꼭 알고 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옆에 정리해야 됩니다. comparison이 돼서 비교라는 뜻이 되겠죠. distinction 갑니다. 8번 distinct가 구별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istinction이 돼서 구별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단어는 나왔는데 과연 뭐 아까 막 민족지학적 이런 단어 뜻이 antiquarian 뭐 이런 거 골동품 전문가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접근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in archaeology, ethnographic analogie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evidence for the human origin of prehistoric artifact가 됩니다. 자, 고고학에서는 민족 지학적 유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로서? 증거로서. 뭐를 위한? 인간의 기원을 위한 인간의 기원에 대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인간의 기원에 대한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뭐에? 선사시대 인공물, 선사시대에 뭔가 만든 작품, 인공물의 인간의 기원에 대한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뭐가? ethnographic analogy가 두 번째 인간의 기원이자 근원을 밝혀준대잖아.
그러면 왼쪽을 ethnographic 어넬로지가 나와야 되겠고요. 어넬로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사성이 나와야 되겠고, 오른쪽은 이걸 통해서 인간의 기원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계속 넘어갑니다. 선사시대 돌로 된 도구들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었다. 뭐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냐면 화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왔어. 이 화석은 결과가 나왔죠. 어디로부터? 자연적 과정으로부터. 뭐에? 바위 형성의 자연적 과정들로부터 파생된 화석이라고 어떻게 됐다? 생각되어졌죠. 지구상에서. 혹은 떨어진 걸로써 생각이 되어졌어요. 어디서부터? From the sky, 하늘로부터. 뭐처럼? 운석들처럼.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면 ethnographic analogy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얘를 prehistory, 선사시대의 뭐에? stone tool을요. 얘를 뭐라고 우리는 그냥 인지했냐면 그냥 하나의 화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냥 자연적 발생으로 본 거야, 그냥 위에서 뚝 떨어진 거라고 봤죠. 메테오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족적으로 어떤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게 인간의 기원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약간 말이 달라져요. 선사시대 때 돌로 만든 도구가 그냥 돌이 만들어져서 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냥 화석으로 남아있는 거지, 이게 의도적으로 인간의 기원을 나타낸다라고 보지는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알을 만나면서 삼각형 표시를 하면서 뒷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As scholars began to question the accepted view of the fossil, 학자들이 시작했을 때, 의구심을 가지는 것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진 견해에 대해서, 뭐에? 화석에 받아들여진 견해. 그럼 받아들여진 견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내추럴 프로세스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놔야 되겠죠. 이게 그냥 자연적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 과정이라고 하나 본 거예요. 자연적 과정으로 그냥 이거는 이거 화석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나타난 거잖아. 이 의구심을 학자들이 가졌을 때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 비교하기 시작했어. 이러한 돌로 된 도구들을 뭐하고?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은 그들이 발견했던 도구야. 그 다음에 사용했던 도구야. 어디 사이에서? 미국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사용했었던, 그들이 발견한 돌로 된 도구들을 비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ethnographic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여기서부터는 뭐 하게 된다? compare를 한다는 거죠. 어디하고? native of the America, 미국 사람들, 미국인들의 원주민들과 비교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게 민족 지학적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구나. 민족 지학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민족과 저 민족을 두 개를 비교해서 어넬로지, 유사성을 찾아내는 거야. 그냥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해? 그냥 선사시대 하나의 돌로 생각했었던 놈을 저기 옆에서 안 보이는 저 멀리 나라에 있는 종족의 지역적 특성과 비교해 봄으로써 얘가 진짜 이게 그냥 단순한 화석이 아니라 진짜 어딘가에 유래를 두지 않았을까라고 기원을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땡땡으로 넘어갈게요. 됐죠? 인간의 기원을 뭐 탐구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라고 추론낼 수 있습니다. 갑니다. 그들은 concluded, 결론 냈어. 유럽이 한때 populated, 인구가 막 가득 찼었다고. 뭐해서?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들이야? 가졌던 사람들인데 little, 거의 없어. 혹은 지식이 거의 없어. metallurgy가 돼서 야금술에 대해서 지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로
복잡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은 거죠. 인간의 근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로 나옵니까? 유럽 사람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나타났어. 얘네들하고 비교함으로써 이 프리히스토릭 스톤 툴이 유럽에서는 뭐를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냐면 no metallurgy가 돼요. 이렇게 되는 표현이죠. 철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가 없으니 돌로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로 추론했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래 선사시대 때 썼던 돌로 된 도구는 그냥 화석에 불과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냈는데, 얘를 미국에 있는 원주민이 사용했던 이 스톤 툴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아니다, 이거는 그냥 파슬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럽 옛날 원시인들은 메탈을 가지고 금속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그냥 돌로 된 도구를 사용했었다라고 어떻게 된다?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민족지학적 유사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네, 됐죠? 민족 유사성, 민족지학적 지학 유사성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들었다. 그들의 도구를 어디로부터? 네, 돌로부터 만들었겠죠. 뭐처럼? 인디아인들이 했었던 것처럼. 인디아인 애들이 여기선 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만들었었던 것처럼 돌로부터 그들의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메탈로, 금속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됐다? 네, 스톤을 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예를 들면 1686년도에는 The British, 영국의 골동품학자 로버트 플러스는 noted, 주목했다. 대디라는 것을. 이론들은 뭐에 대한 이론이다? 네, 돌로 된 도구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누구에 의해서? 고대 브리턴스, 그죠? 영국인에 의해서 돌로 된 도구인데, 자, 고대 영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로 된 도구에 대한 이론은 뭐가 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뭘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 뭐랑 비교해? 돌로 된 도구로 비교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만들어져서 뭐해? 북미 인디아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돌로 된 도구로 둘이 있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야.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돼? 이론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은 스톤 툴에 대한 게 브리튼스. 옛날 고대 영국인들이 어떻게 돌로 된 도구를 만들었냐를 알아내려면 뭐하고 비교하게 되냐면 노스 인디언, 그죠? 노스 아메리카 인디언, 그죠? 네, 북미 인디언 애들이 만든 돌로 된 도구하고 영국이 만들었던 돌로 된 도구를 비교해 보면 이 두 개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내서 역추론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갈게요. The realization,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다? 돌이 뭐가 돼? 근간이 될 수 있었어. 잘라. 뭐의 근간? 전체 기술의 근간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끌었어. 개념을 이끌었는데 어디의 개념? 석기시대의 개념을 이끌게 됩니다. 이 노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만들었던 뭐가? 스톤이, 왼쪽으로 보시면 스톤이 뭐가 빌미가 된 거야? 이게 전체적인 기술이 된 거야, 하나에. 테크놀로지가 돼서 영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나 아니면 북미 이런 시대에서도 뭘 열게 되는 거야? 석기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이 석기시대는 뭐하고 구별된다? 브론즈 에이지가 돼서 동시대와, 동으로 만든 청동시대와 철시대와는 디스팅션, 구별을 이루게 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석기시대가 어떻게 열렸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어? 유럽에서 나온 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얘를 북미에 있는, 그쵸, 돌로 만들어낸 도구와 비교함으로써 유럽에서 언제 석기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 문장에는 뭐라고 적는다? 얘를 적어야 돼요. 민족 지학적 비교를 통한
잠깐만요. 민족 지향적 유사성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거 읽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한 표 건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니들 모르겠습니다. 됐죠? 민족 지향적 유사성이라는 거는 그 민족이 내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어떤 뭐 가상적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뭐랑 비교하게 된다? 다른 민족의 동일한 물체와 비교함으로써 이 물체의 기원이나 쓰임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For example 한번 먼저 갈게요. 접속사의 흐름으로 갈게요. Prehistoric artifact가 큰 개념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stone tool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접속사의 흐름에 artifact라고 정의해 주시고 For example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게 stone tool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로 된 도구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For instance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이라는 뜻이죠. 접속 부사는 뒤에 나오는 구문은 없게 됩니다. 까지 정리해 주시고 1번 문법으로 갈게요. Be thought to be 비동사 나오고 수동태 thought 때리고 비동 뒤에 to be가 되면 뭐뭐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수동태를 썼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뭐뭐로 생각되어진다. 2번 result from A가 결과고요. result from을 쓰면 어디로부터 결과가 약이 된다라는 뜻에서 from 뒤에는 원인이 되고요. 앞에가 원인이면 result in이 돼서 뒤에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attribut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attribute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to 다음에 원인이 나와서 이러한 결과를 이 원인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얘 to가 전치사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어디 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2번 도주가 쓰인 거는 these stone tool이 복수가 되기 때문에 도주를 뜻하죠.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순특하게서 한번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쓸게요. 도주는 복수 명사를 대신 받는다. 까지 됐고, 네 번째는 concluded 결론을 내렸던 시점보다 유럽 애들이 인구가 빡빡했었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일어난 거죠. 과거 시제를 쓰고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사실일 때는 우리는 얘를 대과거라고 쓰게 됩니다. 과거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얘기한다. 5번 little knowledge가 돼서요. 5번 정리해 줄게요. 5번 little 쓰고 뒤에 추상명사가 나오면요.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해석이 돼요. 거의 뭐뭐 없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이 없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노의 뜻과 동일한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아까 쌤이 얘기했다시피 앞에 as가 나오면 무조건 병렬 구조여서 얘가 앞에 나온 놈이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로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일반 동사의 대동사를 받아야 돼. 접속사가 as나 then이 있으면 그냥 이거 100%야. 뒤에가 비동사가 나오려면 앞에 놓은 비동사여야 돼요. 앞에가 두 동사가 나오면 앞에는 일반 동사야. 그러면 이렇게 대동사란 걸 써야 돼. do나 does나 did를 써야 돼. 시제에 맞춰가지고.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 쓰면 되는데 일반 동사일 때는 do나 did나 does를 쓰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네, 딴 거는 없게 되겠습니다. 자, 얘가 주어고 realization, start이 주어 원, 동사 원이 되면서 두 개가 주어 동사가 되면서 얘의 동사는 red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